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했고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계속 이어서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뭐 매도 물량도 좀 줄어들었는데요. 개인도 오늘 매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뭐라 그럴까요? 각계 전투라고 할까요? 뭐 다 지 하고 싶은 데서 그냥 각자 노는 이런 각계 전투 같습니다. 그냥 변동성만 있고 시장은 뭐 크게 움직임이 제대로 움직임이 나오거나 지금 뭐 뚜렷한 뭔가 테마도 없죠. 그래서 변동성만 만들어 놓고 각계 전투로서 그냥 각자 마음에 드는 종목들 들어가서 막 매매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수는 올랐다고는 하나 시장은 그다지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 지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시장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밤 이제 휴장, 어제 휴장이었던 미국 시장 오늘 밤 열리면서 오늘 밤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뭐 현재 미국 시장 움직이기 전에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어정쩡한 분위기고요. 코스닥이 또 막판에 오후 들어서 지수가 좀 빠지면서 그런 모습도 보였고 아무래도 뭐 코스피는 오늘도 삼성전자가 들어주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코스피는 2400을 오늘 돌파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종가 종목으로 세 종목이 포착됐는데요. 대한광통신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로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었고 외국인에서는 기존의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외국인은 오늘 매도가 좀 나왔어요. 오늘은 기관이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투신에서 들어왔네요. 투신에서 들어왔고 개인도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그동안에 쭉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도 물량 나온 게 그동안에 매수한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은 부분이 나온 거는 아닌데 일단 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오늘 이익 실현이 좀 됐네요. 외국인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났겠습니다. 일단 내일도 차익 실현이 나올지 혹은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오늘 주봉에서는 돌파를 시켜놓고 끝났습니다.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만 증가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수 있겠고 단기 목표가는 5,000원입니다. 가격 저항선 5,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강통신이 광섬유, 광케이블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유일한 곳이고요. 삼성전자, 미국 버라이즌으로부터 5G 장비 네트워크 수주했다. 이게 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의 8조 가량 됩니다. 7조 8천 몇백억 정도 되니까요. 거의 8조 가량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장비를 포함해서 네트워크 솔루션을 5년간 공급하고 설치를 합니다. 거기다가 유지 보수까지 같이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걸 함으로써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다 같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 움직임이 안 나오고 오늘 나온 거 참 이상하네요. 일단 오늘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가격 저항선 5,000원입니다. 5,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얘 막판에 엿먹였어요. 엿먹였어. 네. 여기에서 들까 말까 하는데 종가매수들 들어오니까 그냥 때려버리네요. 아유, 천박하기는 참. 뭐 같이 가면 어디 덧나나? 자, 데이터 솔루션은 외국인 기관에서 오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줬습니다. 최근에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고, 네. 일단 앞에 요 자리를 오늘 돌파를 시켰다라는 게 조금 좀 좋은 모습이죠. 기존의 추세 가져가지 못하고 수렴 나왔다가 이탈한 상태에서 바로 파고들고 이렇게 앞에 고점 돌파시켜 놨으니까 오늘 거래량은 많은 거래량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1600억짜리인데 오늘 1670억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많이 터졌는데 앞에 추세 만들 때 보면 이때는 2600억 거래대금을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거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려면 오늘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오늘 윗꼬리 만들면서 주봉, 월봉 모두 신고가 영역으로 한 번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 12,000원에서 13,000원 단기 목표가 잡아보고요. 요거 돌파한다면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베이스에서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일단 데이터 산업에 사용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하드웨어, 빅데이터, 또 예측 분석, 통계,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솔루션 제공,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뉴딜 정책 수혜주로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윈스고요. 윈스는 보안 업체죠. 자, 여기도 뭐 미리 보고 가시죠. 윈스. 네. 네트워크 보안 업체입니다. 요거 디지털 뉴딜 그리고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이 종목도 보면은 기관에서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뜨문뜨문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이 종목도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신고가 영역이에요. 주봉, 월봉 모든 가격 신고가니까 매물대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지금 2만 1,000원 갔다가 윗꼬리 달고 빠졌는데 단기적으로 목표가 22,000원 혹은 23,000원까지 단기 목표 가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주는 오늘 뭐 뚜렷한 게 없네요.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뭐 모다이노칩 뭐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거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 주식 수가 잠깐만 얼마가 되죠? 한번 볼까요? 유통 주식 수. 최대 주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대 주주가 80%, 90%. 와, 최대 주주가 지금 이거는 최대 주주가 90%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유통 주식 수가 거의 없고 최대 주주가 물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90% 이상. 회사 굉장히 좋네요. 모다이노치. 뭔가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유보일 한번 볼까요? 실적이나 실적도 호전됐고요. 유보일도 돈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여기 뭐 동안에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유보일도 어쨌든 770% 나쁘지 않습니다.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안 좋아도 현금으로 연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회사네요. 어쨌든 최대 주주가 90%의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많이 부족한 회사고요. 오늘 뭐 그러다 보니까 49만 좀 많이 싸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일단 뭐 내일도 좀 움직이면 한번 포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진중공업은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세진중공업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이렇게 크게 들어왔고, 사모펀드에서 어제 오늘 좀 많이 사고 있네요.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매수가 들어오고 끌고 가는 분위기인데요. 사모펀드에서 돈 들어온 게. 자, 초록뱀이 오늘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죠. 초록뱀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이건 개인이 어제부터 최근 들어서 개인이 초록뱀은 쭉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에서 상거래일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뭐 초록뱀은 뭐 이유야 뭐 아무거나 갖다 대면 되겠죠. 방탄을 갖다 대든 뭘 갖다 대든 이유는 아무거나 갖다 대면 됩니다. 이유 뭐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냥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뱀은 일단 오늘 지금 거래 대금이 5천억 터졌으니까 얘도 내일 좀 봐야 돼요. 내일 한번 더 봐야 돼요. 주봉에서 의미 있는 고점 돌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봐야 됩니다. 얘가 지금 1년째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을 1년이 넘었죠. 거의 2년 가까이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을 오늘 돌파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어제 제가 바디텍메드나
엔디포스, 시젠, 나노엔텍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어제 나노엔텍을 좀 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나노엔텍은 오늘 잘 먹고 나왔는데 엔디포스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시젠은 오늘 가다가 말았는데 저는 뭐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젠 오늘 확인해줬죠. 거래 들어오면서 확인해줬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다시 올라타는 분위기가 들어오는지 혹은 얘가 수렴을 어떻게 해놓고 가는지 이후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엔디포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포스코 ICT가 또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ICT도 SI IT 솔루션에서 오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한국 유니온제약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저거 혈장 치료 관련해 갖고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간 거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겠습니다. 녹십자 MS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막판에 밀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한번 보면은요. JW 신약입니다. 네, 계속 요 수렴 나오고 있는데 요 자리를 지금 벗어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참 계륵 같은 존재잖아요. 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뭐 어쩌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지금 계속 수렴이 나오고 어쨌든 느려지는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늘어질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단봉 캔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고요. 우상향이 혹은 옆으로 그냥 이렇게 행보하면서 이평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빠져서 수렴하고 가는 거는 뭐 자기네들이 급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끝났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오늘 또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또 조금 들어와줬습니다. 어제 매도하고 오늘 매수하고 얘네는 계속 뭔가 물량을 모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갈 분위기는 딱 아닌 것 같아요. 물량을 지금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후성 오늘 이렇게 세워놓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후성은 일단 오늘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여기 만들어져 있던 요 고점이죠. 고점을 다시 확인하는지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펄업 있습니다. 얘도 지금 뭐 이렇게 수렴이 나와 있어요. 일단 뭐 움직임 나오면서 이익 실현은 한번 됐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뭐 청산돼도 크게 뭐 상관이 없고요. 윌덱스가 일단 계속 못 가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 시초가가 아래서 만들어지면은 청산될 가능성이 있겠고 일단 어제 매수한 거 이건산업인데요. 오늘 외국인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을 모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주봉 요 자리를 어떻게 갈 거냐. 어제 상황이었다면 어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건 차라리 오늘 시초가를 그러면 갭으로 출발해서 가면은 좋지 않을까. 혹은 대량 거래가 들어오던가 둘 다 안 됐어요. 거래도 안 되고 대량 거래도 안 되고 갭도 일단 나왔지만 조금 어설펐죠. 그래서 일단은 가는 척만 하다 말았는데 오늘 눌림운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일 수렴이 5일선까지 나오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HLB도 오늘 뭐 이렇게 눌림운봉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이 있고 두산 피어셀입니다. 장중에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또 나왔었는데 또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뭐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도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쉬어가는 자리 5일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오늘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만들고 캔들을 내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5일선을 불러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DSR 제강이고요. 얘도 뭐 오늘 눌림운봉이 크게 나왔는데 아래 꼬리가 조금 더 달렸으면 조금 이쁜 모습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외국인에서 소폭 매수가 들어왔고요. 일단 얘도 5일선을 기다리는 전략이라면 내일은 뭐 일정 부분 갭상승 나와서 못 가더라도 갭상승 나와서 세워놓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주고요. 대장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네, 대장은 오늘 갭상승 나왔다. 뭐 대장이나 얘나 뭐 비슷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에 DK락이고요.
어제 제가 이제 얘는 밸브 생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도 외국인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오늘 뭐 수소차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눌림은봉 나오고 쉬어가는데 외국인 매수는 조금씩 다들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아랫꼬리가 없기 때문에 얘도 내일 못 가면은 차라리 갭 나와서 쉬어라. 여기서 갭 나와 놓고 여기에서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놔라. 그러면은 목요일은 위던 아래로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SR 제강도 같은 모습이고요. 어제 뭐 예상했던 대로 하나솔루션 지금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유니슨이 너무 눈치가 없었죠. 지 혼자 오늘 뭐 어제 하루 쉬었다고 아침에 점상 만들려고 했다가 역시나 뭐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네요. 차라리 점상을 만들었으면은 분위기를 좀 호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쪽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솔루션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 여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100%가 넘는 수익이 나왔어요. 이미 들고 간 사람들은 100%가 넘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한 번은 좀 수익 실현이 좀 나올 자리도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저항선 5만 원도 돌파를 했다가 빠지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했다가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가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 외국인 기관에서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기간 정확하잖아요. 딱 그 자리부터 기간은 잘 먹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부터 기간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매드팩터입니다. 얘도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이 있겠고요. 세종공업도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움직임 종목들 뭐 뚜렷하게 볼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엔터 콘텐츠가 제대로 움직일 거면은 전체적으로 섹터에 영향이 공급돼야 되는데 앞전에 수소가 움직였던 것처럼 섹터 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영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 뭐 SI IT 솔루션도 아침에 데이터 솔루션이 마치 대장인 척 움직였는데 포스코 ICT가 오히려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또 이렇게 끝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데이터 솔루션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향이 공급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각계 전투의 장이었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옵트론텍이나 파트론도 지금 뭐 옵트론텍이나 파트론 같은 경우는 휴대폰 요 카메라 모듈 센서 렌즈 섹터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네,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파트론도 들어왔고 옵트론텍도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론이 더 마음에 들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파트론이 요거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주봉에서도 딱 그 자리입니다. 여기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여기까지 13,900원까지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휴대폰 부품 섹터에서 모바일 노침 하나 들어갔는데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뭐 힘없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거는 크게 볼 게 없겠고요. 지금 뭐 혈장 치료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내일 그렇죠. 저기 AI에 관련해서 정부 청사에서 내일 또 뭐 개최되는 게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내일 좀 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AI면은 아무래도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차트는 돌려봤는데 뭐 딱 좋은 차트는 없더라고요. 그나마 로보로보 하나 살아 있고요. 한컴 MDS나 뭐 다른 종목들은 크게 살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일단 내일 2시에 뭐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오후 혹은 오전에 얘네들 움직임이 나온다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다면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제 제가 인증을 해드렸는데 야 변동성이 지금 크다 보니까 네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어제 이제 앞전에 마이너스 수익을 어제 플러스로 전환시켜 놨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68만 9천 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일단은 목요일 이벤트가 좀 끝나야 되고 그리고도 그 다음 주도 좀 어설픈 게 미국 시장이 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만기일이 또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어설픈 부분이네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지금 변동성만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섹터가 앞전에 우리 나왔던 것처럼 뭐 뉴딜 관련 정책으로 해서 섹터가 좀 팍 만들어지면서 돈이 팍팍팍 들어오기 전에는 뚜렷한 종목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 대장 위주로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실 필요가 있고요.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섹터 내에 대장으로 있는 종목을 보셔야지만 밀려도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단기 매매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종가 매수되는 종목들도 우리가 오늘 뭐 종가 매수된 것도 전체적으로 섹터 내에서 대장주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안 들어간 것 중에서 대장주 뭐 이렇게 선별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위주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제가 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테마 섹터 순환매는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가 테마주 매매를 하기 때문에 테마 섹터 순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근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온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을 우리가 종가 매수를 하는데 요 종가 매수된 종목들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어느 시점, 그러니까 어느 날짜 어떤 테마가 움직였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은 테마 섹터 순환매가 눈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섹터 순환매가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 테마 얘네들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순환매가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 종목들이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 있구나. 저점이 또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점을 눈에 보인다라는 건 뭡니까? 세력들이 오늘 얘네들이 띄우려고 지금 들었다 패대기 쳤다 들었다 패대기 쳤다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세력의 움직임에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캔들 또 의미 있는 거래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세력이 밥상 차린 자리입니다. 의미 있는 캔들,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란 세력이 밥상 차려놓은 자리예요.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움직임을 포착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 의미 있는 캔들,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나온 거를 매일 정리하고 또 우리가 종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테마별로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준다면은 요것도 수익률을 또 높일 수 있고 혹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만 갖고 단기 매매를 하는 것보다 내가 찾아서 이 방법이 맞고 이렇게 보니까 맞는 방법이 됐을 때 나 자신을 스스로 좀 더 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부지런해서 먹던가 아니면 내가 시장을 지배하던가인데 시장을 지배할 능력이 안 된다면 우리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캔들,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나온 이런 종목들 항상 날짜별로 체크해 놓으시고 또 그날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테마별 순환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점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바쁘게 움직이거나 내가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